피트 선배에 다녀서 성균관대 약대에 합격한 오창준입니다. 저는 왜 피트 선배를 선택했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유명 강사를 선택하지 않고 수학 과목은 수능 처음 봐서 성적이 잘 안 나왔지만 제시 때 서울대에 진학하신 대학생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연히 약간 컨텐츠도 약간 미흡하고 조금 강의력도 좀 떨어지시고 그런 것들이 불만이긴 했지만 훨씬 더 전문적인 강사한테 배웠을 때보다 더 값진 것을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수험생활이 조금 쓸데없는 것들을 제치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전에 했던 실패로 어떻게 하면은 나에 대한 안 좋은 점, 단점을 찾아내서 그거를 피드백하고 더 최종적으로 잘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수험론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트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말 피트 전국권 순위에 드신 좋은 선배님들이 있는 피트 선배에 오게 되었습니다. 피트 선배에서 도움을 받은 점은 첫 번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조금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5, 6월 달에 화학 문제를 풀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안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한 테크닉이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것만 알고 가면은 시험장에서 다 풀리는 약간 마스터키? 그런 존재하지 않는 그런 솔루션을 기대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조금 화학의 갈피를 잘 못 잡아서 피트 선배의 도움을 받았고, 그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생각하면서 풀어라, 그냥 했던 것처럼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풀면 되고, 헷갈리는 게 있으면은 귀찮아하지 말고 정의서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됐고, 생물의 경우에도 기출 과정이 끝나고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기보다는 기출문제가 잘 안 되어 있으면 기출문제를 하고 파이널 문제를 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커리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공부 시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독서실에서 제일 늦게 오고 일찍 나가고 주말에는 무조건 하루 쉬고, 그리고 가끔 문제 풀다가 짜증나면은 옆 건물에 있는 PC방도 갔습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만큼은 내 능력이 이 정도 범위를 가지고 있다면은 최대한 가장 높은 능력대에 머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마음먹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수강에 대해서는 최대한 꼼꼼히 들어주는데 너무 지나치게 꼼꼼히 해서 효율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고, 수업을 들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다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면은 약간 다 하는 문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화학에서 배이화학 파트를 수강하면서 여러 가지 이성질체가 나눠지는 그런 논리가 결국에는 관심 있는 것들 사이에 시스트렌스로 이성질체가 분리되지 않냐, 이렇게 강사님이 말을 했을 때 딱 깨달음이 오고, 그 문장을 써놓고 계속 이성질체 판단하는 문제가 왔을 때 계속 그 문장을 되뇌이면서 풀이했더니 더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독에 대해서는 저는 저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다회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더 안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회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해독에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 다음 해독으로 조금 미루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해독수 제한을 두고 그 이상으로는 전체 해독을 하지 말자 마음을 먹고 최대한 이번 해독에서 모든 걸 끝낼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해독은 이번 해독을 하면서 다음에 다시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주로 해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말에 한 번 휴식을 했는데 그때 자체 특강을 주로 많이 열었습니다. 자체 특강이란 게 이전에 들었던 강의 중에서 다시 듣고 싶은 찝찝한 파트들을 다시 찾아가서 배속으로 빠르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5, 6월 달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점수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최고 점수를 높이는 것은 이제 단풀과 파이널 과정을 하면서 올리고 자체 특강으로 약점을 없애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점수대의 기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수험생활의 마인드에 대해서인데요. 일단 제 후기의 제목이 현재에 집중, 나에게 집중인데 일단 이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에 집중이라는 것은 제가 전적대학교가 동국대학교인데 불교대학입니다. 불교대학이라서 건물 곳곳에 불교 글귀가 써져 있는데 제가 어느 건물에서 봤던 글귀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휩싸이게 된다. 이 문장이었는데요. 정말 수험생 입장으로는 수험의 딜레마인 후회와 불안 두 가지를 조금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장인 것 같아서 수험 생활에서 계속 제 마음속에서 그 문장이 되뇌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의고사 잘 못 봐서 짜증나고 1, 2월 때 이렇게 할 거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딱 책상을 딱 보면서 그냥 눈앞에 있는 이 81페이지 문제를 나는 그냥 열심히 생각하면서 푼다. 이렇게 딱 생각을 정리하고 넘어갔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에게 집중인데요. 나에게 집중은 피트라는 시험의 이유가 이 정도 범위 있다고 했을 때 개인의 능력이 여러 가지 점들에 찍혀 있을 텐데 개인별로 어디에 찍혀 있는지 다 다른데 약간 그렇다면은 내가 어디 찍혀 있는지를 내가 잘 알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잡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남들이 하는 걸 기준으로 경쟁 심리로 수험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것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도움이 되었던 생각은 딱 눈을 한번 딱 감고 이제 8월 본고사 날의 나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눈을 딱 감고 이제 앞에서 화학 시험지가 막 보고 있는 끔찍한 상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떨고 있는 나한테 지금 눈을 딱 뜬 지금의 내가 뭘 해줄 수 있는가. 그 시험이라는 어찌 보면은 좀 길게 보지만 몇 달 동안 공부한 것을 하루 만에 평가당하는 것인데 짧은 시험날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없고 출제자가 원하는 것만을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살떨리는 상황에서 지금의 내가 결국에 내가 시험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은 조금
나를 기준으로 수험을 설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